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여러 변수에서 지금 많이 변동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미국과 중국 정부 간의 거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 간의 관세를 115% 인하하는 조치를 90일 동안 10%, 30% 이렇게 인하하면서 90일 유예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또 미국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3에서 지금 2A1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지금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많이 지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변화를 봐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한 불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미국 말고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디지털 플랫폼 본부의 정봉호 팀장님 모시고 미국 다음으로 또 우리가 주목해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경투 채널에 처음이신 것 네, 같은데 또 맞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거 ETF에서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투민남 역할을 하고 있는 정봉호 팀장입니다. 이렇게 안경투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미중 관세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90일 유예를 했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신용등급도 지금 한 단계 아래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변수에 대해서. 네. 요즘 네.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음,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워낙 독보적인 시장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여기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하지만 또 올해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뭐 금리나 속도 조절이라던가 네. 아니면 또 기술주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 부담 뭐 이런 요인들이 뭐 다양하게 겹치면서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음,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겹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시장의 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이제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지도를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대안 중 하나로 네. 또 중국이라는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뭐 중국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연초 이후에 미국과 또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또 중국이 괜찮을까라고 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하지만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네. 중국이 이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반등의 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또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미국의 이 대중국 견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뭐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기도 했고 또 하웨이나 ZT 같은 이 중국 기업을 또 제재를 하는 등 굉장히 기술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뭐 중국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반도체 자립과 또 기술 국산화의 속도를 좀 내면서 지금은 뭐 반도체나 전기차, AI 같은 주요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미래 핵심 산업에서 발전된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글로벌 자산운용사, 특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중심이 돼서 투자하고 있는데 또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중국 쪽에 또 하나의 대안처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가 크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 부흥 혹은 기술 자립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또 지금 일부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중국의 뭐 우리가 부흥이라면 부흥이고요. 또 혁신의 또 새로운 국가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하나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뭐 중국의 기술 굴기 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딥시크가 음,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이제 중국의 기술주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딥시크는 챗GPT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성능은 유사하게 구현해냄으로써 이 중국판 GPT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견제로 또 제한적인 이 반도체 공급 상황 속에서도 이 고성능의 AI 언어 모델을 개발해내면서 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중국 내에서는 AI 기술 상업화가 폭발적으로 또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의 AI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작년 말 영국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발표한 기초과학 연구 경쟁력 지표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AI 머신러닝 논문 수나 인용수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된 이 특허 수에서도 미국을 추월하면서 기술 주도권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박사급 공대 졸업자는 미국의 2배로 과학기술 자립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공대가 굉장히 각 성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공대 졸업한 분들이 훨씬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좀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국하고 달리 중국의 고위급 간부들 중에 굉장히 공대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중국의 지금 기술 국기에 굉장히 제도적 편의성이라 이런 면에서 많이 좀 앞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국내에서 또 글로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은 민영 기업들을 굉장히 억압한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 또 알리바바나 이런 텐센트, 그리고 교육, 게임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또 우리 보기에는 억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걱정할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중국의 민영 혁신 기업들이 사실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그런 핵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사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1년 이제 공동부유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규제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공동부유는 이제 국민 전체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 소득 격차 해소와 또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주된 목표였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개방한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또 반대급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시진핑 정부가 꺼내들은 카드가 바로 이 공동부유 정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우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디디 추싱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자 이제 자국 내 앱 다운로드 금지 결정을 했었고요. 또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반독점 수사를 받고 또 약 3조 원이나 되는 맞아요. 이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핀테크 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이제 규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나 날아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또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중국 정부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중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과 관계회복에 나선 건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민영기업과 기술 혁신에 달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민간 테크 기업과의 또 신뢰 회복에 공식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 규제 기조 완화와 또 민간 기술 기업과의 협력 의지를 또 강조했기 때문에 AI나 반도체, 로봇 등 이 핵심 전략 산업의 민간 투자가 다시 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 이 민영 테크 기업들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중국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민영기업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양회에서 그게 의안으로 올라갔고 올해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영기업 촉진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제도적 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중국 빅테크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동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올해는 이 중국의 중장기 경제 로드맵인 14차 5개년 계획의 또 마지막 회의자, 또 맞아요. 다음 이 15차 5개년 음. 계획을 준비하는 전환기적인 회의입니다. 중국은 기존의 이제 제조 강국 중심 전략에서 기술 강국의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15차 5개년 계획에 AI, 반도체, 맞아요. 또 뭐 클라우드, 음.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양회에서는 AI,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이 9대 미래의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디지털과 기술 중심의 성장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정부 주도의 투자펀드 조성이라던가 또 이구환신 정책 확대를 통한 또 내수 소비 진작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 기업들에게는 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의 뭐 기술 경쟁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딥시크가 네. 보여줬듯이 이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기술 경쟁력까지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이 알리바바의 AI 모델은 오픈 AI나 딥시크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차트가 알리바바의 QN 모델인데 기존의 AI 모델과 유사하거나 또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인데요. 중국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M7 시총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GDP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약 27조 달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18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 경제 규모는 2배 차이가 안 나는데 기업의 시가총액은 1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쏠림이 많았던 미국 시장에서 또 일부 자금이 빠져나와서 또 중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미국에는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여러 개 있고 또 2조 달러, 3조 달러 넘는 기업도 두세 개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 기업은 텐센트 걔네들이 한 5천억 달러 외에는 1조 넘는 기업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 경제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규모라 보나 어떻게 미국 기업 그렇게 공 하나 차이 날 정도로 몸값이 작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한 미스프라이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팀장님 의견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국산, 기술 굵기 등등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기회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국내에서 해외 투자 규모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특히 주목하는 기업이 특히 중국 기업이 몇 개 뭐 있다고 하면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5개 정도 네. 기업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먼저 샤오미입니다. 한때는 뭐 대륙의 실수라고 뭐 불리우기도 맞습니다. 했던 기업인데 이제는 단순히 이제 가전 기업을 넘어서 스마트폰에서 전기차까지 이 IoT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8.6억 대 연결된 IoT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고객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AI 비즈니스로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알리바바인데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뭐 불리고 있죠. 이 전자상거래 외에도 뭐 클라우드나 핀테크,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AI 인프라에서 또 생성형 AI, 또 빅데이터 활용까지 이 AI 생태계의 어떤 수직계열화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국의 AI 선두주자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매출로도 이제 지난해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또 글로벌 대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5분 충전으로 뭐 400km가 주행 가능한 뭐 신기술이라던가
또 모든 차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탑재하는 등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전기차 생태계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텐센트인데요. 한때는 이제 알리바바와 글로벌 시가총액 탑10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기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시크의 AI 모델과 협업을 해서 출시한 이 AI 챗봇인 위안바오가 중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자사 플랫폼에 AI를 적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업화를 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SMIC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중국판 TSMC를 노리고 있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고도화의 핵심인 이 선단 공정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서 반도체 홀로서기를 위해서 이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AI를 활용한 디바이스나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국 내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추천한 기업들이 제가 사실 그 15기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자세하게 그 분석해주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여기 비아디나 그리고 SMIC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아까 앞에서 샤오미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에서 그 카카오톡, 중국에서는 웨이진 이런 걸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카카오,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합쳐놓은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웨이챗이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얘네 셔츠폼도 웨이시핀이라고 해서 셔츠폼이 틱톡보다 더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 추천하신 이 여러 개의 기업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덕서모임 강연에서도 계속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궁금한 게 개인들이 이런 주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투자하면서 어떤 시대적 기회를 계속 이렇게 쫓아가면서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시대적 기회를 좀 캐치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쉽고 그러면서 비용도 적고 계속 이렇게 걸음을 탈 수 있는 이런 좋은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먼저 이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남들이 흔들릴 때 또 네. 기회를 찾는 게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이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이 견제가 또 중국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이 스스로 기술 주권을 또 키워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AI, 반도체, 전기차, 이 로봇 등 주요 핵심 산업에서 중국은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역량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입니다. 저희 타이거 ETF에서는 지난 5월 13일에 중국 테크 기업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를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이 ETF는 단순히 중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질서가 바뀌는 이 전환기에 새로운 기술의 성장에 올라타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를 꼭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덕서모임 강연에서 이 테리픽 10이라는 기업들을 분석해 주면서 제가 국내에서 이런 상품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상장이 됐네요.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더 주목할 거고요. 근데 투자라는 건 늘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좀 리스크 면에서 또 간단하게라도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동시에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투자의 리스크가 크실 텐데요. ETF를 활용하셔가지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ETF라는 거는 이런 10개 기업을 담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위험을 분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우리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가서 좀 더 확인하시고요. 또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우리 정 팀장님 모시고 글로벌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투자 지도를 좀 넓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